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배구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흐름을 함께 짚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V리그 이적 시장을 뒤흔든 정관장의 선택과 그 중심에 선 루이베로 구혜인의 이름이 왜 등장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영입 뉴스가 아니라 전력 구조 전체가 바뀌는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용해야 할 체육관의 공기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앞서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고 커뮤니티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이러면 세 번째도 간다. 그 문장의 끝에 자연스럽게 붙은 이름이 바로 구혜인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관장은 2025 시즌을 앞두고 리그 정상급 리베로 노란의 커리어 하이 시즌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동시에 위험 신호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노란은 세트당 수비 관여 비중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디그 성공률 역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복귀 시즌부터 팀 내 최다 수비 참여, 후반부 세트에서의 책임 범위까지 모든 지표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완성도가 역설적으로 전술 의존도를 높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란이 잘할수록 정관장의 수비 라인은 단일축으로 굳어졌고 경기 후반 체력 부담은 현실적인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은 이를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5세트 접전으로 갈수록 노란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후위 커버 범위가 넓어지며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코칭 스태프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수비 라인 회전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백업 리베로 공백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팬들이 이 발언 직후 구혜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관장은 이미 두 리베로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시즌 초반부터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 흐름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최효서가 투입된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자 상대팀은 곧바로 서브 타깃을 그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공격은 끊겼고 세터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졌으며 랠리는 길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세트마다 노란이 다시 코트로 호출됐고 이는 정관장이 원하는 리듬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팬 여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로스터 보강이 아니라 접전 상황에서 팀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리베로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는 분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노란은 안정과 경험의 상징이지만 그를 쉬게 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논리의 끝에서 구혜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원더독스 무대에서 다시 주목받은 구혜인의 수비는 이미 실업 리그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대구시청 시절부터 이어진 넓은 수비 범위, 긴 랠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단순히 공을 띄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 디그 이후의 연결 능력은 팬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원더독스 8라운드 정관장전에서 한 세트 동안 기록한 12개의 유효 디그는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며 하나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 경기 이후 붙은 평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구혜인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른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긴 랠리에서도 흐름을 끊지 않는 선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잉쿠시에 이어 원더독스 두 번째 프로 진출이 확정되자 팬심은 기대를 넘어 가치 증명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 이름으로 구혜인이 소환되는 데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비용과 구조였습니다. 구혜인은 실업팀 소속으로 이적료 부담이었고 백업 역할을 전제로 한 계약 구조 역시 팀에 큰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단순한 대기 요원이 아니라 후반부 접전에서 흐름을 전환하는 전술 카드에 가깝습니다. 공격 전환을 빠르게 만드는 이 단연결, 랠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템포 조절, 그리고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리액션은 지금 정관장이 가장 잃어버린 요소와 정확히 겹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관장은 공격진 세대 교체 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레프트 라인의 기복과 새 외국인 선수의 경기력 편차, 세터 조합 변화까지 겹치며 경기마다 다른 무게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일수록 수비 라인의 안정적인 로테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최효서가 흔들린 날은 팀 전체가 불안해졌고 노란의 체력이 빠지는 순간은 상대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팬들이 말한 지금 정관장은 백업이 아니라
제2전술이 필요하다는 문장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수비 라인이 버티지 못하면 어떤 전술 변화도 의미를 잃는다는 현실 인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수비 회전이 단단해야 공격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이는 코칭 스태프의 방향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지점으로 수렴하면서 구혜인의 이름은 점점 더 무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팬심의 확대가 아니라 전력 구조가 도출한 결론에 가까웠습니다. 정관장이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는 질문이 조용한 체육관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 질문의 중심에 구혜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왜 이 이름이 전략적으로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정관장이 어떤 계산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일입니다. 정관장의 리베로 문제는 단순히 한자리의 공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즌 구조 전체와 맞물린 누적된 부담의 결과였습니다. 전반기 동안 노라는 팀 내 최다 출전 세트를 기록했고, 5세트 경기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의 수비 관여 범위와 이동 거리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이 내부 보고서에서 지적한 핵심은 수비 성공률이 아니라 반응 속도의 미세한 저하였습니다. 디그 자체는 성공하지만 볼이 공격수에게 전달되는 높이와 거리에서 작은 오차가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작은 어긋남은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위에서 볼 연결이 짧아지면 세터의 선택지는 제한되고 공격 템포는 느려집니다. 상대 블로킹 라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정관장의 공격은 점점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는 노란의 기량 문제가 아니라 체력 소모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노란이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부 평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분산시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우선은 피지컬과 커버 범위라는 분명한 장점을 가진 선수지만 연속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불안정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두 번의 흔들림이 나오면 상대는 즉시 서브 타깃을 고정했고, 그 순간 팀 전체의 긴장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공격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정관장은 스스로 템포를 늦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시즌 초반부터 두 리베로 체제를 언급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후반부 접전에서 수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로테이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노란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고, 이는 전략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세트에서 최요서 대신 노란이 다시 투입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백업 리베로의 존재 의미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관장이 직면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주전은 충분히 강하지만 교체 카드가 전술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팀일수록 백업은 단순한 대체자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장의 리베로 포지션에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후반부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팬 여론이 급격히 구조 분석으로 이동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노란이 2명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고,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 명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구조로는 시즌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최요서에 대한 비판 역시 개인 기량을 넘어서 역할 배치의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은 공격진에서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레프트 라인의 기복, 외국인 선수의 경기력 편차, 세터 운용 변화까지 겹치며 이런 상황일수록 수비 라인은 팀의 기준점을 잡아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수비가 흔들리는 날은 공격 조합 실험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이는 전술 확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리베로 문제는 단순한 포지션 보강이 아니라 팀 전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노란을 보호하면서도 접전 상황에서 다른 온도의 수비를 투입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관장의 시선은 시장 전체를 훑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리베로가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후위 전담. 짧은 투입 시간에도 즉각적인 효과, 강한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가장 정확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름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이름이 왜 전략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이 판단을 확신으로 바꾸었는지를 짚어보는 일입니다. 구혜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무게를 얻기 시작한 순간은
원더독스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 리그가 아니라 압박과 시선이 동시에 집중되는 공개 검증의 장이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가 쏟아지는 환경, 한 번의 실수가 즉각적으로 회자되는 구조 속에서 선수의 집중력과 심리 안정성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구혜인은 바로 이 조건을 통과한 몇 안 되는 리베로였습니다. 그의 플레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디그의 질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을 살려내는 수비가 아니라 다음 공격을 염두에 둔 연결형 디그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볼을 받아 올린 뒤 세터가 선택할 수 있는 높이와 거리로 정확히 올려주는 장면이 원더독스 경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이는 수비 성공률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공격 전환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관장과 맞붙은 원더독스 8라운드 경기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한 세트 동안 기록된 12개의 유효 디그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긴 랠리가 이어질수록 구혜인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고 후위 전체를 커버하는 범위는 실업리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브를 연속으로 받아내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 장면들은 영상 분석 자료에서도 반복 재생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레프트로 날아온 강타를 낮은 자세로 받아 올리며 회전이 풀릴 뻔한 랠리를 끝까지 버텨낸 디그 이후 곧바로 공격 득점으로 연결된 순간, 이 한 장면은 단순한 수비 성공이 아니라 코트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설진 역시 이 선수의 집요함은 이미 실업리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남겼고, 이는 정관장 스카우트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구혜인의 강점은 기술적 요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후위 수비 전담자에게 요구되는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짧은 판단 속도에서 안정적인 곡선을 보여줬다는 점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원더독스 무대 특성상 후위 책임 비중이 큰 환경에서 풀타임에 가까운 역할을 소화하면서도 후반 세트로 갈수록 움직임 저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청 시절부터 이어진 넓은 수비 범위는 방송리그에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강타와 하프 스파이크의 각도를 읽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실업리그 코치는 구혜인은 공을 끝까지 쫓는 스타일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 타이밍 예측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베로의 움직임은 1초 차이로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데 구혜인은 그 0.1초를 예측으로 메우기 시작한 선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란과의 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노란이 안정감과 경험의 리더라면 구혜인은 템포와 전환 능력에 특화된 유형이었습니다. 최효서가 피지컬 기반의 커버를 강점으로 가진 반면 구혜인은 리듬과 집중력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는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세 유형은 겹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원더독스라는 공개 무대에서 압박을 견디며 실력을 증명했다는 사실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카메라와 여론 앞에서 위축되는 반면 구혜인은 후반으로 갈수록 볼처리, 안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프로 무대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내구성을 이미 갖췄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정관장이 찾던 백업 리베로의 조건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출전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투입 순간 팀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 이렇게 기술, 경험, 기질이 한 지점으로 수렴하자 구혜인의 이름은 더 이상 팬심의 선택이 아니라 전력 구조의 답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선수가 단순한 보강을 넘어 정관장의 전술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정관장이 구혜인을 단순한 백업 자원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전술 구조를 들여다보면 분명해집니다. 현재 정관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안정성 그 자체가 아니라 흐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블로킹 라인이 리그 중위권에 머무르면서 리베로가 처리해야 하는 볼의 양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이 부담은 후반 세트로 갈수록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비의 시작점이 흔들리면 공격 전개는 즉각적으로 경직됩니다. 후위 볼 처리가 짧아지거나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세터는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게 되고 이는 상대 수비에게 예측 가능한 패턴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관장이 후반부 접전에서 자주 주도권을 내줬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격이 막혀서가 아니라 수비에서 만들어지는 볼의 질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란은 이 구조 속에서 팀을 지탱해온 핵심 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로 흐름을 붙잡았고 리더십으로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을 한 명이 감당하는 구조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5세트 구간에서 노란의 반응 속도와 이동 반경이 서서히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량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역할 부담의 결과였습니다. 최효서 역시 다른 유형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커버 범위와 피지컬은 강점이지만 상대가 집중적으로 서브를 몰아넣는 상황에서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의 불안이 나오면 팀 전체가 조심스러워지고 공격 시도는 자연스럽게 위축됐습니다. 정관장이 후반부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연결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혜인의 전술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는 안정형 수비수가 아니라 흐름 전환형 수비수에 가깝습니다. 짧은 투입 시간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디그 이후 볼의 질을 유지해 공격 전개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는 노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이 감당하던 부담을 분산시키는 선택지였습니다. 정관장 내부 분석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부분은 구혜인의 이 단연결 안정성이었습니다. 호위에서 올라오는 볼이 세터의 선택폭을 넓혀주면 공격진의 기복은 자연스럽게 완충됩니다. 레프트 라인의 컨디션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도 수비가 일정한 리듬을 제공하면 전술 실험은 가능해집니다. 구혜인은 이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효과였습니다. 후반 세트에서 리베로 교체는 단순한 포지션 변화가 아니라 팀의 새로운 온도를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구혜인은 원더독스 무대에서 이미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투입 직후 디그 한 번으로 코트 분위기를 바꾸고 긴 랠리를 살려내며 팀의 호흡을 다시 끌어올리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 전술적 가치였습니다. 정관장이 그를 주목한 이유는 그래서 명확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전술 확장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한 지점에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노란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자 후반부 경기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계산이 언제 현실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왜 중요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제 논의는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타이밍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정관장이 구혜인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인쿠시 영입 발표 직후였습니다. 겉으로는 아시아 쿼터 보강 논의였지만 내부 회의의 초점은 빠르게 리베로 포지션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노란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체력 지표가 점차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팀은 연속된 5세트 경기에서 후반부 수비 반응 속도 저하가 누적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시즌 전체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분류됐습니다. 동시에 최효서의 최근 기록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강한 팀일수록 리베로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전술을 조정하지만 정관장은 오히려 노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정리된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노란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고 최효서가 있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영입 검토의 출발점이자 결론이었습니다. 이후 전력 분석팀은 원더독스 리그에서 구혜인의 디그 성공 장면과 2단 연결 패턴을 경기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비 템포, 조절 능력, 랠리 전환 속도, 후위에서 공격을 살리는 짧은 연결은 모두 정관장이 당장 필요로 하는 요소로 표시됐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계산도 더해졌습니다. 구혜인은 실업팀 소속으로 이적료 부담이 없고 계약 규모 역시 팀 재정에 큰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백업 리베로라는 명목이지만 실제 역할은 후반부 접전에서 흐름을 바꾸는 카드였습니다. 마케팅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원더독스와 연결되는 순간 팬 관심이 폭발하는 구조 속에서 그의 합류는 팀 외부적 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팬 여론 역시 이 계산과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구혜인의 디그 패턴, 짧은 연결 속도, 압박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근거로
정 관장이 지금 가장 필요한 자원이라는 분석이 확산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시즌 기록과 공개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단적 분석에 가까웠습니다. 감독이 영상을 다시 보며 이 선수는 위축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결정은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가능한가에서 언제 움직일 것인가로 바뀌었고, 마지막 회의에서 나온 문장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팀이 먼저 데려간다. 정 관장은 이 말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리베로 교통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 그 빈칸을 채울 이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혜인의 영입은 노란의 자리를 위협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를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한 보호장치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최효서에게는 경쟁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팀 전체에는 후반부 전술 선택폭을 넓혀줍니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효과는 구조적입니다. 정 관장이 다시 상위 경쟁을 노린다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명의 리베로가 프로에 복귀하는 서사가 아닙니다. 이는 정 관장이 어떤 방향으로 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안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그 판단의 중심에 구혜인의 이름이 놓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발표라는 형식뿐이었고, 그 형식은 이미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